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그리스의 국가 신용 등급이 3단계나 떨어지면서 불안감이 확대된 반면 미국 내 기업들의 인수합병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01%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는 지난주 부진에서 벗어나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빠질 만큼 빠졌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반발 매수세가 살아났는데요. 영국과 프랑스, 독일 증시 모두 소폭 올랐습니다. 최근 들어 금융자산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자문형 랩 어카운트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말에는 자문형 랩 상품의 총 잔액이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재정으로 반값 등록금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작합니다. 전일 마감됐던 국내 증시 정리를 해보고 뉴욕 증시 마감도 전해드립니다. 오늘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자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대박 전략 김성남 대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장중 등락하던 코스피가 장 막판 소폭 상승을 하기는 했는데 장중 변동성이 컸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어제 장에서 가장 많이 사고 팔았던 종목들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외국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이제 다시 신규 상장한 주식 종목이 되겠죠. 이제 신세계와 같이 좀 분리가 된 이마트를 이제 가장 많이 순매수를 하는 형태를 보였고요. 그 외 종목들 살펴보면은요, 가장 그동안에 낙폭이 상당히 심했던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밑에서 그냥 받아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두산인프라코, 한진해운, LG 이런 종목들 쭉 보면은 낙폭이 상당히 심했던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저점 매수에 이제 조금씩 나서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그 디램 가격이 지금 1달러를 또 하회하는 이런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있다 보니까 주가 흐름이 그 M&A 이외의 문제에도 조금은 좀 부담스럽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산다고 해서 바로 반등이 나온다거나 급반등이 나오기보다는 그 이전에 조금씩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형태를 나와주고 이후에 천천히 상승하는 흐름들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예. 기관은 NHN 그리고 하나케미칼 그리고 현대중공업, 삼성화재, 그리고 삼성전자 등에 대해서 일단은 매수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자, 매도한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외국인이, 기관이 그 매수했던 종목들 좀 보면은 그 반대적으로 매도하는 형태가 좀 보여졌는데,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와 NHN, 이제 이런 종목들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그리고 기아차, 신세계, LG화학, NHN 순서대로 매도를 했고요. 자, 기관은 반대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이마트를 가장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그죠? 외국인은 기아차를, 그리고 기관은 현대차를 매도하는 형태를 보여줬고, 하이닉스, SK, 두산인프라코 순서대로 매도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예, 지수가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하기는 했지만 코스닥 시장은 정말 많이 빠지면서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위축이 됐었는데요.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던 종목들, 샀던 종목들 정리를 해보고요. 또 특징적이었던 부분들도 짚어보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님. 네, 외국인 쪽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오성 LST, 진성 TC, 네오에지 게임즈, 고영, 성화이텍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셀트리온, CJ 오쇼핑, 큐러컴, SK 브로드밴드, 동양 매직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한번 점검을 해본다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인해서 또다시 연중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1.88% 하락한 458.15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징 테마와 특징주를 한번 살펴본다면 먼저 특징 테마 같은 경우에는 SM이 지난 10일 파리에서 소속 가수들의 공연이 성공리에 마쳤다는 소식에 엔터테인먼트주가 강세를 보이는데 JYP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SM 같은 경우는 조금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징주 같은 경우는 어제 그 신규 상장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신규 상장한 왈리 인터내셔널 홀딩스는 상장하고 난 뒤에 조금 상승 출발을 했지만 차이나 디스카운트를 이겨내지 못하고 종가에는 또 하한가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차이나 디스카운트에 대한 우려는 해소하기 아직까지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좀 봐질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 그리고 이슈들 체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장중에는 상승세가 우세했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 들어서 그리스의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 지수 상승을 막은 이유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유럽 증시는 그간 낙폭이 과했다는 인식에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례적으로 어떤 경기 지표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슈가 조금 없는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조금 호재가 됐던 부분이 M&A에 관한 부분이 호재가 됐었고요. 그리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장 마감하고 난 뒤에 그리스의 신용등급 하락 소식이 조금 내일 시장에서 조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럽 증시 한번 살펴본다면 유럽 증시는 조금 그 소폭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조금 등락을 좀 거듭하긴 했지만 그래도 소폭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전체적인 주가 수준을 볼 때 두 달 반 전 주가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약세 국면에 놓여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장 초반에 조금 장 초반에는 최근에 좀 낙폭이 컸던 은행주 그리고 광산주가 조금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좀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저가 매수 그리고 M&A 소식이 좀 호재가 되면서 시장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스위스 원자재 거래업체인 글렌코어가 영국의 광산업체인 유라시아 내추럴 리소스 코퍼레이션과 120억 파운드 규모의 인수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시장의 호재가 됐었고요. 그리고 푸조는 그 시티그룹의 매수 의견에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임페리얼 토바코는 스페인 사업 실적 전망에 대한 하락 우려로 하락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 마감하고 난 뒤에 그 그리스의 국가 신용 등급 하향 조정 소식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린다면 S&P가 그리스의 국가 신용 등급을 B에서 트리플 C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단계 정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급 전망은 부정적으로 제시를 했고요. 그리스의 자금 조달 부정 문제에 대해 공적 채권자들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채무를 완전히 상환할 수 있을지를 판단해 볼 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채무 불이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강등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달 초에는 또 다른 신용평가사의 무디스가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강등하고 만기 연장 등 어떤 종류의 자금 지원, 조건 완화도 디폴트로 간주해 그에 부합하는 신용등급을 매기겠다고 경고한 바도 있습니다. ECB는 지금 현재 민간 채권단이 부담을 하게 되는 어떤 방안도 반대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독일 측은 자발적 만기 연장 등을 선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그리스에 대한 부분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저녁에 개장될 유럽 증시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일단 미국 증시에는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또 경기 지표에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린다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개장 전에 발표된 그 M&A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M&A에 나선다는 것은 그만큼 향후에 경기를 좋게 보기 때문에 경기 선행 지표에 조금 이렇게 의미로 해석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M&A 소식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린다면 예. 보험사 얼라이드 월드 어슈어런스가 트랜스 애틀란틱 홀딩스를 32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노스페이스로 유명한 스포츠 우리 업체 VF는 팀버랜드를 20억 달러에 사들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패스트푸드 업체인 웬디스는 아비스 레스토랑을 로크 캐피탈 그룹에 1억 3천만 달러의 현금을 받고 매각키로 했고요. 포장재 업체인 그레엄 패키징은 16억 4천만 달러 규모의 인수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M&A 소식의 강보합을 좀 유지하던 미국 증시는 그리스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으로 해서 한때 조금 하락 전환하기도 했었지만 금융주들이 2% 넘게 상승세를 보이면서 상승 전환을 했었고요. 하지만 이런 M&A 소식 그리고 그리스의 신용등급 그 하향 소식이 조금 혼조세를 보이면서 정확하게 조금 보합권에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체적으로 그 미국 증시를 조금 진단해 본다면 전체적으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좀 쉬어가는 국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어제 마감됐던 국내와 아시아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 국내 증시는 조금은 선방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는데요. 정리해 주십시오. 네, 아시아 전반적으로 조금 하락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예. 일단은 일본 같은 경우에 닷새 만에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0.7%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아침 시작 같은 경우에는 1.23%로 좀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출발을 한 것이 그나마 좀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이
글로벌 증시 급락과 그다음에 개장 직전에 발표됐던 4월 그 기계 주문 건수가 시장에서는 한 2.2% 증가한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열어보고 보니까 오히려 3.3%가 감소한 이러한 그 결과가 좀 나타나면서 상당히 실망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무 제품 수송 용기가 일단은 2% 넘는 급락세를 보였고요. 근데 반면에 또 국제 상품 가격 조정 소식에도 광업 쪽은 오히려 1.6% 동반 하락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왔다는 것. 그리고 이제 반면에 수산, 농립, 은행, 금속 제품, 서비스업은 가까스로 상승 마감하는 흐름이 보여줬었습니다. 자동차주 이 상승세와 하락세가 좀 하루하루가 이렇게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어제는 3인방 모두 급락세를 좀 나타냈던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이 토요타가 일본 지진 여파로 인해서 올해 실적 전망을 31% 대폭 낮춘 점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증시도 이 경제지표 부담에 일단은 금융 그리고 부동산 업종에 좀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0.18% 좀 하락을 하면서 2,700선을 겨우 좀 지켜내는 그런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중국 증시는 이제 어제 발표됐던 지난달 신규 대출액을 비롯해서 이제 오늘 발표가 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그것에 대한 이 경계 심리가 조금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많이 밀렸는데요. B지수 역시 지금 그 등락 폭이 조금씩 크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좀 회복하기가 조금은 쉽지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금융, 보험 지수와 부동산 지수가 1.18%와 0.79% 밀려나면서 하락세를 좀 키운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자, 대만은 IT 기술주 위주로 좀 크게 밀리면서 1.41% 하락을 했고요. 홍콩은 반면에 0.39% 오른 22,508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어제로 정말 롤러코스터 장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등락의 폭 자체를 봤을 때 그렇게 크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개파락에서 시작을 했다가, 그쵸?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가, 오히려 또 아침 시작했던 그 저점을 또 한 번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장마판 한 20분, 30분 남겨놓고 우정본부 쪽에서,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이 자금이 들어오면서 급하게 끌어올리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이 일부 좀 투매성의 물량도 조금은 출회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는 조금은 더 전략적으로 좀 가져가야 될 부분이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부분은 전략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미국 증시가 사실 이제 6주 동안 지금 하락을 했었죠. 지난주 마감되는 부분들이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시장도 일단 약세에 출발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약품 그리고 운수 장비, 은행,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자동차 쪽도 그렇고 조선 쪽이 또 나름대로 선방을 해줬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음식료, 보험 업종들이 일단은 상승을 하면서 지수 방어를 했고요. 기계, 전기가스, 종이, 건설, 화학 업종 쪽이 일단은 하락세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NHN 6.38% 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CJ제일제당이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5% 정도 이 수익성 회복 전망에 일단은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동양메이저가 9%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동양매직을 흡수합병키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급등 나왔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1.39% 밀렸는데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오르락 내리락을 하면서 결국에 상승 마감했습니다만, 코스닥 시장은 겨우 반등이라는 이름도 무색할 정도로 거의 없이 그대로 그냥 흘러내리는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4.66% 정도로 4.66포인트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좀 크게 밀렸던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컸던 것 같고요. 업종별로 좀 보자면 인터넷, 제약, 출판, 건설들이 좀 소폭 상승하는 부분에 비해서 기계, 반도체, IT, 통신장비, 화학, 운송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게임빌이 6.24% 해외 시장에서의 선전 소식에 좀 견조한 오름세를 올려줬고요. 폐질환 관련주가 해외 시장 진출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제약이 상한가, 큐로컴이 11%의 급등을 보였고, 삼진제약과 동아제약도 상승세가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대선 관련주들이 일단은
여전히 좀 테마성 흐름으로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현대통신이 13%, 동양물산이 9%, 누리플랜이 8%, 서한이 6% 등으로 강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예,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정리를 해봤고요. 어제 마감됐던 국내 아시아 쪽도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이제 8시 15분을 가까이 다가가고 있고요. 개장을 한 45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각 증권사들은 어떤 리포트들을 내놓고 있을지 여의도 리포트 내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예, 이 시각 각 증권사들 리포트 내용 살펴봅니다. 오늘은 동양종금증권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은 현 시장의 악재의 경감과 가격이 주는 메리트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의 의미 있는 반등이 즉각적으로 이뤄지기는 다소 힘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적극적인 매수라는 관점보다는 향후 진행 과정을 살펴보는 유보적인 태도가 필요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매크로에 대한 우려감으로 지수는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신영증권은 현 시장 상황이 기술적 측면에서 과매도 국면에 진입해 반등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글로벌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머징 시장에 대한 자금 유입은 여전하다면서 시장의 점진적인 회복이 기대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여의치 않는 환경 속에서도 코스피가 현실적인 지지력 검증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금일 발표를 앞둔 G2 국가들의 거시 경제 지표들의 부진한 발표도 이어질 전망인데요. 다만 바닥권 형성에 대한 기대 요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추가적인 심리 회복 이전까지는 자동차와 정유업종 대표주들 및 유통보험 등 내수주들에 대한 기술적인 트레이딩 전략을 권고했습니다. 한양증권은 코스피의 추세적인 반등 시동을 6월 말경으로 예상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에 한정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주식 비중 확대는 주가 수준이 아닌 시기가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시기적으로 2분기 실적 시즌과 맞닿아 실적 신뢰도가 높은 기존 주도주인 화학, 자동차, 정유, 조선이 제일 먼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투자증권으로 가서 자세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투자정보센터의 이경민 책임연구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투자증권이 내놓고 있는 오늘의 투자 전략 자세히 정리해 주십시오. 네, 일단 지금 코스피 지수대가 121선을 이탈하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좀 투자 심리를 압박하고 있는 양상이지만 중기 상승 추세선 그리고 200일선 그리고 지난 3월 중순 이후 상승폭 61.8% 되돌림 지수대가 2000선 초반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중요 지지권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발생한 21, 61선 데드크로스가 2010년 이후 주요 단기 저점의 시그널로 작용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집중된 지지권에 진입함에 따라 가지고 심리적인 부담감만 일부 덜어낼 수 있다면은 충분히 강한 하방 경직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심리적 부담감 완화는 1차적으로 이번 주 미국 경제 지표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경제 지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이 경제 지표에 대한 신뢰도, 그러니까 경제 지표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기존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은 심리적인 측면에서 좀 개선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매 판매의 경우 자동차와 가스를 제외할 경우 0.3% 증가하면서 지난 4월보다 개선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지난 4월 예상과는 달리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 반전했던 경기 선행지수 역시 5월에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다수의 경제 지표들이 전월 대비 개선세를 보이면서 경기 부진에 따른 심리적 위축에서 다소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다면은 이런 변수들이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예상되고 있고 미국 경기 여건 역시 소프트 패치 국면을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측면을 봤을 때 최근 더블딥 수준까지 낮아진 경기 기대감에 비해
실제 경제 지표들이 양호하게 발표된다면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자산 선호를 재차 강화시키는 여건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번 주 경제 지표에 따른 글로벌 증시 분위기 반전 여부를 타진해보는 그런 탄력적인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 이경민 책임연구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8시 50분 서울경제TV 투자 손자병법이 개장 10분 전에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어제 코스피가 8거래일 만에 상승했습니다. 장중에는 부침을 겪다가 동시효과 때 국가지자체 쪽에서 매수 물량이 들어오면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상승폭은 미미하게 나왔습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상승을 했는데 시원한 흐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려 섞인 목소리도 분명 있었는데요. 그리스의 국가 신용등급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싱글 A에서 트리플 C로 세 등급이나 강등하면서 시장에 불안감을 안겨줬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덕에 미국 증시 역시 상승폭을 늘리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특별한 움직임을 보였던 업종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기업종 같은 경우는 두산인프라코의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로 전반적으로 업종 내에서 부진한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제약업종 쪽에서는 슈퍼마켓에서의 약품 판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약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장에서 좋은 흐름을 보였던 종목,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종목 저희가 분석해보고요. 오늘 장에서의 투자 전략 꼼꼼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8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전략자 보죠. 김성현 대표님, 오늘은 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참 이 시장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일단은 상승 마감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시장에서의 불안감은 좀 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제 또 그리스의 신용등급이 또 세 단계 또 다시 또 내려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각 뭐 신용평가사마다 이제 조금씩 이제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오늘 그 유로존에서 그리스 지원에 관련된 협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야기가 또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이 한 번 정도는 또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흐름들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러기 전까지는, 혹은 또 오히려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인 20일에 그 재무장관 회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며칠 후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미룰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이제 뭐 며칠 뒤에 또 있으니까 당신들이 좀 더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봐라, 이렇게 좀 미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조금은 더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 그래서 조금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자료 하나만 보실까 싶은데요. 미국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입니다. 근데 이게 최근 흐름을 보면은 계속해서 급락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근데 이게 100% 이상 밀렸던 그것이 2000년 이후에는 한 4번 정도 있었는데요. 이제 이번이 5번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4번의 상황들을 좀 지켜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이 100% 이하로 내려간 이후에 다시 그 상승세가 좀 기존에 좀 바닥을 치면서 올라왔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걸로 예상했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조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밑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아주 큰 폭으로 더 급락을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이 이제 저기 도표만 봤을 때는 지금 밑으로 내려가는 것으로만 보이겠지만, 최근에 한 5일 정도 좀 더 확대가 된다면 한 5일 정도 좀 반등이 조금씩 개선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G2, 그렇죠? 미국과 중국의 어떤 이 경제 지표에 대한 이 서프라이즈한 그런 결과들이 좀 나와줘야만이 시장이 투자 심리나 이런 것들이 좀 회복을 하고 되돌릴 수 있는 흐름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의 5월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그 발표가 예상이 있죠. 근데 요 부분이 지금 한 5.5%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이런 정도 혹은 더 높게 나와 버린다면은 이 중국 정부에서의 긴축 우려감들은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정도는
이제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도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좀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중국의 수출 및 무역 수지도 예상을 하회했던 그 결과치가 나왔고, 그렇죠? 미국 역시 이번 주에 보면 주택하고 이제 소비 관련된 지표들이 좀 예정되어 있는데 사실 큰 기대감을 갖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빠른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번 주 미국에 이제 만기일이 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만기 주간에 따른 변동성 장세가 이번 주 내내 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을 여러분들 좀 가지시고, 아직까지는 조금은 더 관망하는 좀 흐름들을 나타내시는 게 좋겠다.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다음 주 뭐 그리스 구제에 관한 재무 장관 회담이랄지 MSCI 편입 여부랄지 FOMC의 내용까지 좀 확인한 이후에 좀 구체적인 전략을 짜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이 단기적인 순환매, 어제 이 업종이 올랐어, 이게 연속적으로 오를 것인가, 이때까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많이 올랐다고 해서 오늘 또 올라가고 내일 또 올라가고 이제 이런 흐름들은 확인을 한 이후에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올랐던 것이 오늘 내려가고 어제 급락했던 것이 오늘 좀 반등하고 이제 이런 흐름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주도 업종 자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일단은 현금을 그대로 좀 보유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어제 나름대로 그 급반등을 하면서 약간의 어떤 투매성의 물량이 좀 나온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어떤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좀 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참아 보시는 게 좋겠다. 어차피 2000선이 잠깐 하회된다 하더라도요, 거기서 더 크게 막 밀린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가격보다는 조금은 더 높은 가격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만 조금만 인내를 하면서 넘어가는 좀 하루를 오늘도 좀 버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하고 대응해보자라는 의견을 김성환 대표뿐 아니라 정태근 전문가도 계속해서 주고 계시기는 한데요. 어제 외국인들의 매수 상위 종목을 보니까 그간 낙폭이 컸던 종목들을 이제 조금씩 담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이용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태근 전문가. 네. 어떻게 좀 낙폭 가대한 종목들 서서히 사보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은 시점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투자 전략 짜주십시오. 네.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저도 하고, 동의를 드린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시장부터 조금 먼저 말씀 좀 드린다면, 일단 어제 언급을 했었지만 2030선 부근에서 일단 쌍바닥을, 소위 말하는 이중바닥을 형성할지가 조금 관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볼 때 조금 2011년, 올해 3월 저희가 방송 시작했던 3월 달에 좀 예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011년 3월 같은 경우 일본 지진 이후에 조금 이런 부분이 수습이 되면서 조금 반등이 크게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어저께 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인 선물이 7,300개 정도 먼저 순매수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선, 그리고 건설주 쪽에서 강세를 보이는데, 그와 똑같은 패턴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쌍바닥을 만들어가는 모습 쌍바닥을 만드는 양봉이 나오면서 외국인 쪽에서 6,000원 계약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오전 쪽이었지만 그 조선주가 반등을 보이면서 그때와 조금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저께 조금 시장이 좀 막판에 좀 끌어올린 주체는 김성현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국가 지자체죠. 그래서 우정사업본부에서 매수가 장막판에 들어오면서 조금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볼 때 조금 더 이상 시장은 조금 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조금 긍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 시장에 미칠 만한 변수, 그리스의 신용등급 하락 부분이 전일 미국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금일 우리나라 시장 외국인 수급에도 그렇게 큰 영향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 어떤 경기 지표라든지 그리고 어떤 유럽 쪽이라든지 미국 쪽에 들려오는 그런 호재라든지 악재가 없기 때문에 조금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 시장이 조금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좀 좋지 않다면은 좀 시장이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게 아니고 조금 외국인의 수급이 좀 호전이 된다면 조금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관한 부분은 일단은 제가 1900포인트 그리고 2035포인트 부분에서는 조금 강하게 반등을 준다고 강하게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쌍바닥을 다질지 아니면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지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시장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 현재 순환매가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반등, 하루 하락 이런 식으로 계속 패턴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접근하지 마시고 하루에 너무 치우쳐서 그쪽으로 계속 포트를 담아가는 그런 건 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섣부른 그 접근은 조금 자제를 바라고 현금 보유가 아닌 현금 확보, 강력하게 말씀드리면 현금 확보에 가는 부분을 좀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조금 단기 트레이드에 치중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조금 길게 보는 분이시라면 좀 시장을 길게 보는 측면에서 조금 현금 보유를 하시고 이후에 주도주가 좀 부각이 된다면은 그때 가서 조금 시장에 가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이어진다면은 전일 같은 게 조선주가 강세를 보였듯이 건설이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한번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조선과 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쪽에서 수주 부분이 계속해서 모멘텀이 되면서 하루 반등 그리고 업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선주 같은 경우 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건설주도 마찬가지로 그런 반등의 모습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서 대비를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IT 업종 같은 경우는 조금 계속해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경기에 대한 두려움 우려감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풀어드린다면은 글로벌 경기가 둔화가 되고 있다는 것은 즉 소비가 둔화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소비가 둔화가 된다는 것은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비재들의 판매가 둔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조금 우리 실생활과 관련 있는 전자제품, 이런 제품들이 좀 판매가 둔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IT 업종은 아직까지는 조금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좀 해소가 된다면 그때 가서는 IT주가 좀 반등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외국인의 수급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아까 전에 그 앵커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인데 일단 외국인의 저가 매수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일 같은 게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하이닉스, 두산인프라코, 삼성 SDI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이런 종목들에 조금 매수가 유입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김성남 전문가님께서 계속 언급하셨듯이 이런 부분이 매수가 들어간다고 해서 바로 반등이 나오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볼 때 일단은 최근에 낙폭을 이용한 저가 매수를 계속해서 이어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전에도 그 중장기 투자자, 포트폴리오 투자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런 분이시라면 지금 현재 조금은 하이닉스, 두산인프라코 그리고 삼성 SDI,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이 이제는 서서히 관심을 가져가면서 언제 매수를 할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낙폭이 과대한데 외국인적 수급이 좀 호전이 되고 있는 종목이라면 조금 포트폴리오에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하셔가지고 지금 당장 담기보다는 조금 지켜보시면서 조금씩 저가 매수에 한번 나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시기를 조금은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가 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그때쯤으로 조금 시점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마지막으로 오늘 관심 종목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은 현대해상, 현대제철, 대상, 하나케미칼, SK컴즈 그리고 삼성테크인 종목을 한번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모든 종목의 공통점이 최근에 기관의 수급, 특히나 투신의 수급이 괜찮은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대상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반등을 주기보다는 시장 대비해서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장 대비해서 조금은 방어를 하고 있는 방어주 성격이 크기 때문에 조금 최근에 그래도 접근을 해본다면 그나마 추천해드리고 싶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참고를 하시고 관심 종목에 편입하셔가지고 포트폴리오에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제는 종목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성현 대표님 오늘 관심 종목 들고 나오지 않았다 하셨는데 그래도 대응해볼 만한 종목이 몇 가지 있을까요? 사실 지금 이제 어제 추천드렸던 종목도 이제 손저가 부근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서 사실 이제 시장에서 정말 강력한 종목 아니고서는 지금 어떤 단타 종목이라도 하기 힘들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좀 선뜻 종목을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 좀 있는 것 같아서 어제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는 그 구경 GM이나 아이인스 같은 그런 아주 급등했던 종목에서 단타 정도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연 이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금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글쎄 오늘 저 나름대로 그냥 개인적으로 저희 팀만 이렇게 좀 제가 이제 실시간 어떤 리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나우콤이랄지 젠트로 같은 종목을 조금 관심 있게 오늘은 볼 건데 좀 기회를 볼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좀 단기 매매가 좀 서투르신 분들은 그런 쪽으로 접근하지 않으시고 그냥 참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일단 참고 정도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태근 전문가 관심 종목이 있으시군요. 어떤 예. 종목 볼까요? 저는 오늘도 여전히 이제 김성남 대표를 이겨라 예. 이런 생각으로 종목을 한번 단기 접근 준비해봤습니다. 종목이군요. 예. 그래서 오늘 준비한 종목은 쌍용 정보통신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쌍용 계열의 시스템 통합업체 SI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 종목이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조금 대응 포인트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쌍용 정보통신은 조금 평창 테마주입니다. 국내외에서 열린 국제 스포츠 행사의 대회 운영 시스템 구축 경험이 강점으로 부각된 회사인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평창 테마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본다면은 최근에 조금 3,000원 전후로 해서 계속해서 횡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횡보를 할 때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은 파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같은 경우 조금 거래량이 조금 소폭이나마 급증을 하면서 5일선을 조금 강하게 회복해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 같은 경우 5일선을 강하게 회복해준 종목을 좀 좋아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오늘 쪽에서 좀 어제 조금 자티전자 같은 경우 조금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6% 정도 떴다가 좀 하락 전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쪽에서는 조금 그래도 조금 상승 마감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대응 포인트를 잡아본다면은 3,050원에서 3,200원 정도 매수가를 한번 설정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손절가를 좀 짧게 잡으면서 2,900원에 좀 설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목표가는 제일 목표가도 중요하죠, 물론. 그래서 목표가는 3,450원. 이전에 한번 3,450원 조금 최근에 고점이라 할 수 있는 그보다 조금 낮은 지점에서 한번 설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기로 접근하는 종목이니만큼 손절가는 꼭 잘 지키셔야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2,900원 말씀하셨고 오늘의 관심 종목은 쌍용 정보통신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정리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코스피 예상 지수는 또 한 번 12포인트 정도 아래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 투매성 물량이 조금 수치가 됐거든요. 근데 이 투매가 나오기 시작하고 나면은 어느 정도 바닥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더 밀린다 하더라도 일단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투매까지는 가담하지 말자. 오히려 반등을 노려서 정리할 때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인내가 좀 필요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예, 투매에는 가담하지 말자. 정태근 전문가님은요? 예.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시장에서 좀 관망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포트폴 시장에 덤벼들어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 지금 현재 덤벼든다면 상당히 대응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전략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섣부른 접근보다는 조금 시장을 지켜보시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 흐름감이 해소가 되고 있다. 요 말만 딱 들린 시점에 들리는 시점만 딱 기다렸다가 그때 시장에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김성남 대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3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5시 59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치기 쉬운 화요일인데요. 힘내시고요.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